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산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사연 살롱을 더 좋아해서 매일 끼고 듣다시피 해요. 한번 결혼했던 돌싱인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고요. 예비 신랑은 IT 계열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초혼이라 제가 결혼을 망설였어요. 저는 재혼이잖아요. 그게 어쩐지 그 사람한테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제 남친,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은 제 아픔까지 다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줬어요. 시댁분들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그런 편견이 없는 분이시고 늘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정말 똥 차갑고 벤치 온다는 말이 너무 실감나는 게요. 첫 번째 결혼하고 1년 반 동안 제가 시댁 도우미 역할만 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보내는 사연은 바로 제 첫 번째 결혼 때 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아들 둘인 집의 차남이자 막내와 결혼을 했었어요. 당시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시댁 대소사일이 고스란히 저한테 떠맡겨지더군요. 저는 대학 졸업 후 호주에서 영어교육 전문가 과정을 취득해서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유치원이 손이 가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수업 시간 외에도 할 일이 꽤 많음에도 저는 시댁의 하나뿐인 며느리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시댁 일을 챙겼어요. 시어머니 생신과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는 기본이었고 시조부님과 얼마 전 돌아가신 남편 큰아버지 제사까지 해야 했고 시고모님하고 시숙모님 생일상도 제가 차렸네요. 저는 왜 친척들 일까지 제가 챙겨야 하냐고 따질 생각도 못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 유치원이 평소에는 다른 데보다 퇴근 시간이 좀 빠른 편이라 그 일들을 다 감당했던 것 같네요. 결혼하고 첫 연말도 시댁에서 일을 하느라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단둘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건 생각도 못했고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설날까지 저희 친정에는 가지 못하고 시댁에 묶여 일만 했더니 좀 속상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시댁은 친척까지 제가 다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저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며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오기 싫다는 식으로 시어머니와 다투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차남이 남편이 오히려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은 저 고생한다 이런 말도 한 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했네요. 솔직히 내가 친정 한 번 못 가고 결혼하고 1년 넘게 이렇게 시댁에 봉사하게 될 줄은 몰랐어. 영진씨,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수고한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아. 좀 섭섭하려 그런다. 에이, 알지 왜 몰라.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 다 그렇잖아. 이 집안 사람 되는 과정이고. 나처럼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요즘 누가 1년에 4-5번씩 시댁 제사를 하고 시고모에 시숙모 생일까지 차려. 작년 연말에도 친구들은 남친이나 남편하고 다 호캉스 가는데 나는 시댁 식구 모임이라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만 하다가 끝났잖아. 진짜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윤준이 네가 착한 거 나도 알지. 나도 잘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봐. 그나저나 아주버님 결혼 이야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맏며느리가 들어와야 나도 좀 편해지잖아. 형이 원래 집에도 잘 안 오고 자기 얘기 잘 안 해서 별말 없는 거 보면 결혼할 것 같아.
형이 또 실없는 소리는 안 하거든.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아주버님하고 결혼할 사람도 이렇게 시댁에 챙겨야 될 거 많은 거 알면 결혼하기 싫을 텐데? 에이, 말 안 하겠지, 나처럼. 지금 그 말 뜻은 뭐지? 영진 씨 나한테 일부러 말 안 했다 이거야? 이거 약간 속은 느낌인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이 그렇다고. 하긴 남편은 결혼 전 자기네 집에 이렇게 일이 많다는 말을 정확히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엄마가 손수 챙기는 걸 좋아하고 집안 전통을 중시해서 제사 같은 거 좀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했죠. 저는 그냥 1년에 제사 한 번 정도, 많아야 2번이나 있으려나 생각했고 그저 적당히 참석하면 되는 걸로만 생각했었어요. 친정도 제사가 있긴 했어요. 저희가 큰 집이었는데 작은 아버지 집하고 고모하고 의논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고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며 했거든요. 다들 사는 데에 바쁘니까 각자 나눠서 잘하자는 취지였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으니까 저는 그렇게 제사나 집안일로 엄마 아빠가 부담을 갖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저희 집이 특이한 케이스라 그렇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들 저희 친정처럼 하지 않은 걸 아니까 수긍했고요. 저는 결혼 막 한 세대기에 처음부터 시댁일 안 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간다고 욕먹을까봐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하고 사이 나빠지는 것도 싫었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모든 음식 장만이나 청소를 제가 다 하는 걸로 여기시고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 했고요. 그렇게 하기를 1년 하고도 6개월쯤이 되어가는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더군요. 한의사라는 손위통선은 상견례에서도 인상이 괜찮았고 그냥저냥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와, 이제 시댁일 나 혼자 안 해도 되겠다. 너무 좋네. 형 결혼해서 좋은 게 시댁일 빠져나갈 수 있어서라는 거야? 그저 일 안 할 핑계만 찾네. 핑계라니. 영진 씨는 내가 다 해놓은 거 와서 먹기만 하고 어머님이랑 고모님, 수모님하고 수다만 떠니까 모르지.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 할 거면 설거지라도 도와주고 말해. 근데 형수 한의사잖아. 요새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야간 진료도 하던데. 너처럼 시간이 널널하겠어? 바빠서 어떨지 모르겠네. 나는 뭐 노는 사람이야? 아이들 상대하고 학부모 상대하고 수업 준비하고 엄청 바쁘다고. 한의사니까 집안 대소사 일은 쟤랑껏 시간 뺄 수도 있잖아. 자기 병원이라며. 그래, 그건 형수랑 잘 상의해봐. 영진 씨도 옆에서 말 잘해줘야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면 곤란해. 아니, 솔직히 내 일은 아니잖아. 윤진이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남의 집일해? 영진 씨 집일하는 건데 남의 일 말하듯 좀 하지 마. 여태 나 혼자 하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형님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좀 좋아? 아, 알았어. 나 힘들다. 좀 쉬자. 나 냉장고에 맥주 좀 갖다 주라. 오징어도. 이런 식으로 남편은 집안일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니 저는 점점 답답함이 쌓여갔죠. 형님은 생각보다 더 잘 나가는 한의사더라고요. 용인에 좀 잘 사는 동네에 한의원이 있는데 입소문이 괜찮게 났더군요. 수입도 아주버님보다 훨씬 좋았고요.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다녔는데 남편이 은근히 자기 형을 질투하기는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자기는 구급 공무원이니 연봉부터 차이가 많이 났고 아주버님은 그 잘 나간다는 대기업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나 보더라고요.
형님은 결혼하고 처음 있는 시댁 모임부터 빠졌어요. 한의학 세미나가 있다나요? 이번 모임이야 숙모님 생신이었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제사를 빠지겠다고 할까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님, 많이 바쁘시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곧 시할머님 제사가 있을 거거든요. 저도 그럴 때는 유치원 수업만 마치고 다른 일은 원장님께 양해 구하고 먼저 나와서 제사 음식 준비하거든요. 형님도 이제 같이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도 이 집안 맏며느리는 형님이시잖아요. 시할머니 제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늘 해오던 거라고 하셔서 저도 결혼해서 다 했거든요. 저 진짜 1년 반 동안 혼자 집안 대소사 챙기느라 지쳤어요. 이제 형님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말로 해도 되지? 나이도 내가 더 많고 손윗사람이니까. 네, 그럼요 형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시댁 일 다 챙겨야 된다는 말 안 했어. 제사도 굳이 없는 시간 만들어서 안 해도 된다던데? 그리고 시아버지면 또 모르겠는데 시할머니까지는 나도 좀 어려워. 한이 언일이 많이 바쁘거든. 저는 결혼 전에 아예 이렇게 제사 모임 많다는 말 한 번 들은 적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남편이 해야 된다니까 했거든요. 저 진짜 일하면서 다 챙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네. 그리고 동서가 그랬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어. 나한테 시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지낼 시간도 필요하고 시댁 일만 그렇게 하면 친정에는 한 번도 못 갈 것 같아. 동서는 결혼하고 친정 몇 번이나 갔어? 친정 부모님 생신은 챙겼고?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맏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형님이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그러면 저도 지금부터는 친정에 신경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렇게 전부 끌어안을 생각 없어. 어머님이 정 뭐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비용을 드리고 할 것만 하려고 해. 가령 어머님 생신이나 명절은 챙겨야겠지. 시아버지 제사도. 그 외에 나는 동서처럼 하기 힘들어. 이런 건 확실히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대로 두면 계속 저 혼자 시댁 일을 독박 쓰겠구나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시댁 일은 시어머니 생신하고 시아버지 제사 그리고 명절만 챙긴다고 했다고요. 근데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의외더라고요. 둘째 네가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뭘 바쁜 큰애 손을 빌리려고 해? 어머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랑 너무 다르신데요. 저 결혼하고 처음에 집안 대소사 무조건 챙겨야 한다고 밀어붙이셨잖아요. 형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데 웃으며 이러더군요. 너랑 큰애가 같니? 한의사랑 네가 같아?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랑 한의사 연봉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아? 아니지. 큰애는 한의원 자기 거니까 사장이나 다름없지. 네가 영어 좀 한다고 해도 큰애 앞에서는 찌그러져야 당연하지.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버는 돈이 적으면 입 다물고 집안일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건가요? 이게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요. 며느리라서 그렇다면 형님도 며느리니까 돈을 얼마를 벌든 같은 거죠. 저도 유치원 때문에 바빠요. 그런 중에도 유치원에 매번 양해 구하고 집안일에 충실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다뇨. 솔직히 요즘 누가 저처럼 하나요? 친구들도 다 놀라요. 너 진짜 이렇게 말 많은 애였어? 이상하구나. 왜 이렇게 말대답이야? 그러더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큰애가 나한테 주는 용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내가 말했잖아. 한의사하고 유치원 선생은 다르다고. 버는 돈이 다르잖아. 그럼 이제 어머님이 다 하세요. 어머님은 직업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돈 벌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하겠네요. 아니 지금 네가 나를 똑같은 위치에 두고 본다는 거냐? 이런 싸가지 없는 걸 봤나?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냐? 저한테 형님하고 버는 돈이 다르니까 당연히 집안일 다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저더러 형님이 드리는 용돈이 얼만 줄 아냐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 전부 남편까지 포함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차려놓은 거 먹기만 하고 놀기만 했잖아요. 저도 버는 돈이 있으니 어머님이 저 도우셔야겠어요. 그렇게 제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했는데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더러 보자고 하는 거였어요. 유치원이 끝나고 갔더니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와 있더군요. 저는 인상을 굳히고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이 어제 전화로 나한테 동서가 할 말 못할 말 했다고 하셔서 얘기 좀 들어봤더니 집안일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 아, 예. 어머니가 형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네요. 제가 쌀쌀맞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형님을 보더군요. 너는 그런 말을 뭐하러 하니? 내가 답답해서 한 말이니 나중에 너 혼자 애 잘 타이르면 됐잖아. 보니까 시어머니가 뒤에서 형님을 조종해서 저한테 한 소리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 하나 못된 사람 만들려고 하더니 그것도 참 어이없었네요. 그런데 형님 하는 말이 대박이었어요. 저도 동서 혼자 계속 집안일 다 하는 거 찜찜했는데요. 이참에 시아버지 제사 말고 다른 제사들은 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숙모님하고 고모님도 알아서 생일 챙기셨으면 해요. 그것까지 저희가 할 의무는 없다고 봐요. 정서운이 하시면 선물 사서 보내드려도 되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형님을 쳐다봤어요. 형님은 그게 당연하다는 태도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네요. 나는 왜 이러지 못했을까 하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안 전통에 그런 일은 없다. 네가 우리 집 와서 얼마 안 돼 모르나 본데 영호 그놈이 그런 말을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제사를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되는 거야. 여태까지 하던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러게 둘째 너는 왜 이 분란을 만드는 거야? 저는 발끈해서 한마디 했어요. 지금까지처럼 계속 저 혼자 독박 쓰고 그 많은 걸 챙기라고요? 저도 더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지금까지도 누구 한 사람 저 도우기를 기다리면서 참아왔는데 형님이 맏며느리인데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둘째인 제가 왜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요새 첫째 둘째가 어딨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너 지금까지 시간 잘 내고 했으니 그냥 하면 되잖아. 저도 눈치 봐가면서 한 거예요. 원장님도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 편히 봐주신 거지. 어떤 직장에서 시댁 대소사 때문에 그렇게 회사 일 빠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 참나 무슨 그런 데가 회사라고 요새는? 어머니 형님이 드리는 용돈이 얼마인데요? 저도 그 돈 드릴게요. 그럼 저한테도 더는 뭐라고 안 하실 거죠? 그 용돈 드리고 저 시댁 일 안 합니다. 제 일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저도 더는 못하겠어요. 화난 제가 이렇게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시어머니는 꽤나 당황해서 형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흉을 보는 거였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시할머니 제사를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당연히 제사에 가지 않았고 그날 정말 아주 오랜만에
유치원 선생님들과 함께 회식을 했네요. 제가 늦게 집에 오자 남편은 방방 뛰고 난리였어요. 너 뭐야? 전화는 왜 안 받아? 할머니 제삿날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술도 마셨어? 회식하니까 술 마시지. 너는 회식 때 술 안 마셔? 뭐라고? 오늘 제사였잖아. 제사 내팽개치고 회식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면 네가 챙기지 그래. 네 할머니잖아.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며느리인 네가 챙겨야지. 내 말은 말이고 네 말은 똥이야. 내가 분명히 그랬지? 앞으로 시댁일 안 챙긴다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주버님처럼 집안일 너무 시키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저딴 걸 남편이라고? 그렇게 싸우고 한동안 냉전 중이었는데 저한테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친정아빠가 친구분들과 등산을 갔다가 낙상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 못 깨어나고 의사는 저희더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빠,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시집일에 묶여서 1년 넘게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부터 아빠도 많이 보고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윤진이 마음 아빠도 다 아셔. 윤진이가 결혼 전에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응? 그렇게 아빠는 다시 눈을 못 뜨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당시 아빠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같은 교회 분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장례가 끝나고 그 주 주말에 아빠를 위한 추도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셔서 저와 언니가 그 예배에 오는 손님들 음식을 직접 차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참석하기로 했고요. 엄마도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니들 일도 바쁜데 이렇게 나서주니 고맙다. 안 그래도 나 혼자 저분들한테 어떻게 대접해야 하나 그러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네 아빠 교회 친구분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온다고 하셔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손님한테 음식 준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니? 에휴, 저 양반이 늙음하게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 자기 가는 길 풍성하게 하려고 했나 싶다.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챙겨주는 게 어째 고맙구나. 맞아, 엄마. 손님들이 음식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랑 언니가 맡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쉬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펄쩍 뛰더라고요. 야, 무슨 친정아빠 추도식을 네가 챙겨. 장인어른 장례 치렀으면 그걸로 됐지. 그딴 거에 시간을 뺏기려고 하냐?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뭐 했어? 나 너한테 추도식에 와달라고도 안 했어. 그런데 뭐가 어째? 내가 네 숙모에 고모에 챙긴 게 얼만데? 우리 아빠야, 아빠. 네 장인이라고. 진짜 정 떨어진다. 됐다. 나 진짜 앞으로 니네 집에 얼씬도 안 할 거야. 나는 아빠 추도식 챙기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막 뭐라고 혼자 투덜대더니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제 핸드폰으로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예, 너는 네 시할머니 제사도 내팽개치더니 이제 네 아버지 추도식을 뭐 어쩐다고? 너 출가 외인이고 우리 집 사람이야. 그딴 거 집어치우고 당장 다음날 네 시고모 생신 신경 써라. 어머니, 아들한테 뭐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저 이제 그렇게 못하겠어요. 출가 외인이라뇨.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아무리 제가 결혼을 했어도 아빠를 위한 모임인데 딸인 제가 왜 못 가나요? 그러는 어머니 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삿날 와서 밥 먹잖아요.
아니, 바깥 사돈 돌아가신 건 안 된 일이다만 네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걸 왜 우리 영진이랑 비교를 해? 영진이는 자기네 집 일이니까 당연한 거고. 아, 그래요? 저도 저희 집 일이니까 당연해요. 그럼 형님하고 제사를 지내시던지요. 저는 이제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너 지금 이혼당하고 싶어서 발악하니? 우리 영진이랑 고만 살래? 너 같은 유치원 선생 박봉으로 사는 여자 누가 데려간다고 이렇게 기세등등하니? 그나마 우리 영진이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야. 이게 어디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날뛰어. 잔말 말고 다음 달이라고 해도 바로 2주 뒤니까 네 시고모 생신상 준비나 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는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못 산다고요. 그리고 이혼을 당하다뇨. 저는 그럴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이혼 소송을 해도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주말에 아빠 추도식을 치른다고 집을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내내 친정에 있었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오든 문자가 오든 다 씹었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온 모양인데 제가 그냥 모르는 척 하라고 했네요. 엄마도 그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니 남편이 얄미웠는지 문자에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시고모 생일 준비가 아니라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 혼자 시댁 대소사 다 챙긴 거에 이번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있었던 일하며 시어머니가 저한테 폭언하는 녹음까지 다 갖추었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아무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니 남편도 제가 지 고모 생일상 차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가 어쩌겠냐고 생일상 차리러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속으로 코웃음만 쳤어요. 그리고 하루 전날 시어머니는 내심 불안했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일 고모 집으로 부른다. 너 올 거지? 제가 전에 안 간다고 했는데 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가 우리 영진이랑 안 살 것도 아닌데 당연히 오지 않겠어? 어머니, 근데 왜 고모하고 숙모님 생일상까지 어머님 집에서 하려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잘 챙기는 사람이다 라고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나중에 선선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한 게 있는데 나 그 증거로 내 목 단단히 챙길 거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다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근데 그걸 저더러 하라고 하세요? 네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럼 작년처럼 올해도 준비하는 걸로 알 테니까 유치원 끝나자마자 와라. 저는 아, 예, 그러세요 라고 애매한 대답을 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간다는 걸로 알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음날 언니 부부하고 부산으로 놀러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 시간 내내 시어머니랑 남편이 번갈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짧은 영상 하나를 보냈는데요. 그게 바로 해운대 밤풍경이었어요. 불이 총총 켜진 해운대 밤바다가 참 예쁘잖아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다시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네요. 너 이게 뭐냐? 이거 무슨 영상이야? 해운대예요. 저 언니네랑 해운대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모님 생신에는 못 가겠네요. 그 인간은 당연히 지 고모 생신에 갈 테니 저는 언니네랑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음식을 하시든 배달을 시키든 하면 되겠어요. 장난하니? 당장 와서 뭐라도 만들지 못해? 부산에서 서울도 꽤 멀어요. 어머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시는 시댁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정 뭐 하면 어머니 아들 시키세요. 너, 내가 이건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 있는 네 큰아버지 제사 때 이러면 정말 국물도 없다. 알았어? 왜 제가 하는 말을 자꾸 못 들은 척 하세요?
저 앞으로 그 집안일 안 한다고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니 시어머니가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언니랑 호텔에 있는 스파까지 다녀오고 느긋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카톡이고 시어머니 카톡이고 전부 차단을 했죠. 너무 문자를 많이 보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올라오면서 카톡 차단을 풀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이 시댁일 안 챙길 거면 너랑 이혼하래. 그래서 나 이혼하려고. 남편은 왜 당연히 제가 자기네 집 대소사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인간 역시 제 엄마처럼 제가 하는 일이나 저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가 직접 해야지 왜 남의 집에서 온 저한테 시키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정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 추도식을 저한테 왜 챙기냐고 할 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섰어요. 누가 자기 부모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당분간 언니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형부한테 너무 미안해서 혼자 호텔에 가 있겠다고 했는데 형부가 먼저 집에 있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다들 출퇴근하고 바쁘니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데 뭐가 불편하냐면서요. 그렇게 언니네 집에서 지냈는데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서, 서방님이 동서랑 통화 안 된다고 전화 한 번만 해달라고 하더라. 잘 지내지? 형님한테 불편 끼쳤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됐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어떻게 서방님하고 통화할래? 옆에 있는데. 네, 그러죠. 앞으로 형님 괴롭히지 말라고 할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통화를 했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잠적해버리면 대수야? 엄마랑 나 바보 만들어서 좋아? 이게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거지? 됐고, 곧 이혼 서류 갈 거니까 거기에 사인이나 해. 내 집 엄마 집으로 다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아니, 좀 기다려봐.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엄마가 고모 생일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했는데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 그리고 큰아버지 제사도 엄마가 준비하다가 진짜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대. 요즘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셔. 그 힘든 걸 네가 혼자 했다는 거 새삼 깨달았어. 그래, 계속 잘 깨닫고 이혼 서류 사인이나 해. 아니, 무슨 이혼을 한다고 자꾸 그래. 내가 이혼하잖냐? 엄마도 화가 나니까 한번 해본 소리지. 너 진짜 이럴래? 너는 진짜 네 문제가 뭔지 모르지? 너는 나에 대한 존중이 없어. 네가 사위니?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알면 장인 추도식을 하는데 얼굴도 안 내비쳐. 아무리 우리가 안 믿는 종교 행사라지만 돌아가신 분한테 예의가 있어야지. 무려 네 장인이야. 네 직장 상사가 죽었대도 이러지는 않을 거다. 너 그냥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 니네 집안일 챙기고 안 챙기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걸 나한테 시키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은 너랑 니네 엄마만 먹고. 앞으로 댁들 거는 댁들이 알아서 챙기셔. 나는 내가 왜 그렇게 1년 반을 허비했는지 너무 후회되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남편한테 통보를 하고 저는 엄마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친정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시댁 식구들 챙기는 통에 아빠 가시는 길에도 후회가 많았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엄마와의 시간을 많이 만들고 잘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같이 일본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이야? 너 바쁘잖아. 괜찮아, 엄마. 이런 여행 다닐 시간은 있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한 게 뭐 있어. 같이 시간 보낸 적도 없고. 아빠 그렇게 가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 엄마랑은 좋은 시간 많이 가질래. 지금 이 시간 돌아오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잖아.
그래,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은데 네가 이혼하겠다고 한 거 찬성이다. 너한테도 시간을 써야 되는데 네 시간이 너무 없었잖니. 솔직히 나 김서방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가 좋다니까 너한테만 잘해주면 되지 했거든? 근데 이놈이 지 마누라를 지네 집 일만 시키고 말이야. 그런 놈 평생 가야 안 고쳐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니. 엄마가 네 편이니까 마음껏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나를 위한 시간도 더 많이 갖고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시간 쓸 거야. 인생에서 쓴맛 이 인간 통해서 봤다고 생각하고 털어버릴래. 잘 생각했어. 논현동 엄마 건물에 법무법인 있잖아. 내가 거기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할게. 저와 엄마는 즐겁게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저는 엄마 집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남편 전화였어요. 자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하나? 우리 딸이 안 받으면 안 받나 보다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엄마 전화를 넘겨받았고 남편은 저한테 진짜 이럴 거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죠. 윤진아,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소송이야. 적당히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참고 살던지 그래. 나 돈 있지.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돈이 있지.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엄마 건물주야. 그것도 두 채나. 엄마 논현동 건물에 법무법인 있거든. 거기서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받았어. 그니까 쓸데없이 내 걱정해주는 척 사람 협박하지 말고 너나 좋은 변호사 알아봐. 야, 장모님한테 그런 건물이 있다고? 더 거짓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그냥 주부라고 했잖아. 일하러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주부 맞지. 근데 엄마 아빠가 우리 건물 있는 티 내지 말라고 했거든? 이제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 내가 너란 놈을 보는 눈이 없었지. 말했으면 어쩔 뻔했어. 너랑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 집 뜯어먹으려고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너란 놈 꿈에 나올까 징글징글해.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엄마 전화에서도 남편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남편 놈과는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해야 했죠. 저는 엄마 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소개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 놈과의 이혼에 성공했어요. 그런 저한테 아주버님과 형님은 오히려 잘했다고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형님이 남편이 공무원 인사 고과가 너무 안 좋아서 현직으로 갈 것 같다는 말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남편은 자존심 상한다며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왔고 자영업을 한다고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다가 돈만 까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남편은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면서 저한테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했어요. 저는 형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했는데요. 마치 형님 말이 예언인 것처럼 저는 지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하려고 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는 꿈도 안 꾼다 싶었는데 인연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서로 존중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